713번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바로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 초 2cm씩 길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1초에 2cm씩 길어지니까 바로 t초 후에는 얼마에 바로 2t cm씩 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t초 후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에서 2t cm씩 길어지니까 2t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 넓이를 s라고 둔다면 st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한 변의 길이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는 거죠. 즉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된다고 했죠. 그럴 때, 이 넓이의 변화율, 바로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줘야 되니까, 바로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st라고 적었으니까 우리는 s 프라임 t라고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식을 그냥 s로만 적었다면, 바로 s 프라임 t는 어떤 형태로 ds dt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 위하여 알맹이를 10 플러스 2t로 보면 되겠죠. 알맹이 제곱은 2 알맹이에 바로 무엇이 된다? 1제곱이 되고 곱하기 다시 알맹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10은 미분하면 0이고요. 2t를 미분하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배에 바로 10 플러스 2t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넓이가 400이 될 때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넓이가 400이 되는 그때의 무엇을 t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넓이가 400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20이 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t가 바로 얼마? 10이 되니까 바로 t가 얼마일 때? 5일 때. t가 5일 때 넓이가 40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s 프라임 얼마를 5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4배에 10 플러스 얼마가 된다? 5이 10이 되니까 10 더하기 10이 20이죠. 따라서 그 변화율은 얼마가 됐다? 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됩니다. 넓이를 시간에 대한 바로 변화율이니까 S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T의 단위는 세크니까 이런 식으로 80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바로 넓이의 변화율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넓이가 400일 때의 바로 T 값을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가 T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S가 400일 때의 T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바로 400일 때의 넓이, 그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71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에 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를 향해서 매초 2cm씩 움직인다고 하죠. 자, 1초에 2cm씩 움직이니까 T초 후에는 몇 cm를 움직인다? 바로 2t, 맞죠? 2t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출발한 지 몇 초? 3초 후에 이 선분 AP와 BP를 각각 한 변을 하는 두 정사각형의 바로 넓이의 합의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바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 P가 점 A로부터 매초 2씩 움직이니까 바로 T초 후에 2T만큼 움직인다는 말은
AP 길이가 2t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BP의 길이는 10-2t가 되므로 이 넓이의 합은 모두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바로 2t, 한 변의 길이가 2t니까 2t의 제곱이죠. 가로도 2t, 세로도 2t니까 플러스 10-2t의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를 우리가 바로 무엇으로 넓이의 합 S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가 생성이 되겠네요. 10-2t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양수가 돼야 되죠, 길이가. 또한 ET도 무엇이 된다? 길이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T는 0보다 크고 그리고 ET가 10보다 작으니까 T는 5보다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는 t가 모든 값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0과 5 사이의 t 값만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넓이의 합의 변화율은 어떻게? 자, 이 s 넓이를 t로 미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각각을 미분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먼저 살짝 전개해 놓아도 상관없겠죠? 여기가 4t의 제곱, 여기도 뒤에 거 제곱하면 4t의 제곱이니까 8t의 제곱이죠. 그리고 2짠짠 하면 마이너스 40t 플러스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ds dt는 얼마가 된다? 16t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몇 초 후에, 3초 후에 바로 넓이 변화되니까 여기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3은 0과 5 사이의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t자리에 3을 대입하면 16 곱하기 3에다가 40을 빼면 되니까 16 곱하기 3이 얼마가 되죠? 48이죠. 48 마이너스 40 바로 8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초 후에 이 넓이의 합의 변화율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1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에서 점 P는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를 향해서 매초 일씩 움직이고, 자, Q는 점 B를 출발하여 점 C를 향해서 매초 2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때 PQ가 동시에 출발한 지 2분의 3초 후에 이 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넓이를 자, t에 관한 식으로 일단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P는 A에서 매초 1씩 움직이니까 자, 1초에 1씩 움직이면 T초 후에 바로 움직인 거리는 T가 되겠죠. 그러면 PB의 바로 길이는 얼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t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Q는 B에서 출발하여 매초 2씩 움직이니까 바로 BQ의 길이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다? 2t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니까 각 B는 몇 도?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T라고 해도 돼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두 변과 그 기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자, 두 변의 곱에다가 바로 사인 몇 도? 60도. 사인 3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가 되죠? 자, 사인 60도니까 세 번째 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의 범위도 있죠, 사실은. t는 2t도 무엇이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6-t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t는 바로 얼마보다 0보다 크면서 t는 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 t도 양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t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t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6보다 작다고 해버리면 여기가 12가 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요 길이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6-2t가 되겠네요. 그럼 이 6-2t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2t는 6보다 작아서 t는 바로 3보다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범위는 0과 얼마 사이? 3 사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t가 정확하게 0과 3 사이인 2분의 3초 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 범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일단 해보시면요.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을 곱해버리면 바로 4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이가 약분이 되네요, 하나. 이가 약분이 되니까 우리는 2분의 루트 3에 자, t와 6-t를 곱하면 6t-t의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버리면 얼마 된다? 루트 3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t의 바로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ds dt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는 실수배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개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변화율 ds dt를 구하면 되니까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실수배는 곱해주면 되고 요 괄호 안에 부분만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6-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2와 6이니까 2를 뽑아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2와 약분되어서 루트 3배에 3-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t를 얼마 대입해 주면 된다? 바로 2분의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루트 3 곱하기 2분의 3을 대입하면 3은 2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되어서 자, 2분의 3초 후에 바로 넓이의 변화율은 2분의 3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이런 변화율을 구할 때 학생들이 이 t에다가 처음부터 2분의 3을 대입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PB와 BQ는 길이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변화율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t에 대한 관한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변화율을 구할 때 나중에 t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16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 풍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기를 넣어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자, 매초 5mm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4초 후에 고무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이죠. 우리는 이 고무 풍선은 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구의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바로 그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구의 부피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정리해 줬는데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고 반지름이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구의 무엇부터 반지름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 봐야 되겠죠. 그 구의 중심에서 구의 반지름을 표현하면 자, 원래 구의 바로 무엇이 반지름이 2cm였는데 매초 5mm씩 그럼 단위를 똑같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에 보면 모두 다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cm는 10mm니까 5mm는 바로
몇 센티미터가 되겠다? 바로 0.5cm가 되겠죠. 1cm가 10mm니까 5mm는 0.5cm가 됩니다. 그럼 1초에 초당 0.5씩 늘어나니까 바로 T초 후에는 얼마가 늘어난다? 바로 0.5T 센티미터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처음에 반지름이 2cm니까, 2cm니까 T초 후에는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 플러스 0.5T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부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부피는 V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볼륨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R 세제곱이니까 R이 2 플러스 바로 0.5T가 되겠죠. R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자, 이 부피를 자, t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4파이는 실수니까 그대로 곱해놓고 요 부분만 t에 관하여 미분하면 되는데 바로 알맹이가 2 플러스 0.5t니까 알맹이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곱하기 3이 떨어지고 알맹이의 무엇이 된다? 바로 제곱이 되겠죠. 알맹이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알맹이 제곱이 되고 자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2 플러스 0.5t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자 2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0.5t를 미분하면 0.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3과 3이 약분되고요. 4파이 곱하기 0.5니까 0.5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2파이가 되겠네요. 약분해서. 따라서 2파이에다가 2 플러스 0.5t의 제곱이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몇 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라? 4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자, t 자리에 4를 대입하면 0.5 곱하기 4는 얼마죠? 2가 되니까 2 플러스 2는 4가 됩니다. 4의 제곱이 얼마? 1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2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분피의 변화율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서 자, t에 관한 함수를 만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부피의 변화율은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자, 이 v를 t로 미분한 바로 값이 바로 이 v의 동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t에다가 4를 대입한 것이 4초 후에 이 고분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17번입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높이가 6cm인 원기둥이 있었는데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1cm씩 길어지고 높이는 매초 1cm씩 짧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6인데, 자, 1초마다 1cm 길어지고 1cm 짧아지는데, 그러면 t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반지름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은 3cm였는데, 자, 1초에 1cm씩 길어지니까 바로 t초 후에는 1t만큼 길어지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3 플러스 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높이는 원래 원기둥 높이는 6이었는데 1초마다 1씩 짧아지니까 t초 후에는 t만큼 짧아지겠죠. 따라서 높이는 6-t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자, 원기둥은 기둥이니까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민들비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3 플러스 t니까 t 플러스 3으로 표현해 볼까요? 파이 r 제곱에다 높이가 바로 6 마이너스 t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때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은 이 부피를 무엇에 관하여? t에 관하여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를 파이 t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보고 뒤의 것을 6 마이너스 t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을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알맹이가 t 플러스 3으로 보면 되겠죠. 파이는 실수배입니다. 그러면 알맹이 제곱은 2 알맹이의 1제곱이 되니까 2가 떨어져 버리면 2파이에 t 플러스 3의 1제곱이 되고 그리고 그 알맹이 t 플러스 3의 3을 미분하면 1이 되죠. 그 1을 곱한 것이 바로 앞에 거 미분이 되고 뒤에 거 6-t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죠. 따라서 파이에 t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걸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이 부호만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 되는데 그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0이 될 때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부피는 위에서 우리가 적어 놓았잖아요. 따라서 자, 부피 변화율이 0이 되는 t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t 플러스 3, t 플러스 3이 어떻습니까? 공통인수로 있고 파이도 똑같이 공통인수로 있겠죠. 따라서 파이에 바로 t 플러스 3으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되나요? 자, 앞에 부분은 자 2와 6 마이너스 t만 남으니까 2, 6이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2t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은 파이와 t 플러스 3을 하나 묶어 놨으니까 t 플러스 3 하나만 남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파이의 t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관로석은 바로 마이너스 3t의 플러스 얼마가 된다? 9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0으로 만드는 값은 얘가 0이고 얘가 0인데 여기선 t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죠. 근데 t는 바로 t 값은 시각이기 때문에 양수죠. 따라서 0이 될 수 없고요. 바로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0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t는 얼마가 되어서 9가 되어서 바로 t가 3일 때 바로 이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가 되었다는 거죠. 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파이 곱하기 3을 대입하면 6의 제곱 36입니다. 곱하기 t 자리에 3을 대입하면 6-3이 3이 되겠죠. 따라서 36 곱하기 3이 얼마이죠? 108이 되어서 10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피가 108파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이번에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될 때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부피의 변화율이 0이 되는 t값을 찾아서 t가 3일 때의 바로 부피를 찾아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1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이 6cm, 깊이가 10cm인 이런 원뿔 모양의 그릇에 자,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 per sec가 되도록 물을 붓는다고 합니다. 이때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 바로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찾아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의 부피를 T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t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의 부피는 이 물의 우리가 채울 때 모양이 바로 원뿔 모양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원뿔의 부피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채워지는 모양이 원뿔이니까 원뿔의 부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원뿔의 반지름과 높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여기서 R로 표현하고요. 높이를 H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뿔이니까 3분의 1을 꼭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민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이 민넓이가 되고 높이는 바로 H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시각에 대한 물의 부피니까 dv dt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때 이 물의 깊이가 5cm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물의 깊이를 우리가 문자를 h로 표현했으니까 h가 얼마일 때, 5일 때 바로 dv dt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V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R도 우리가 변하는 변수가 되고 H도 변수가 되잖아요. 바로 이변수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T로 미분해야 되는데 T라는 문자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R과 H를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은 R과 T의 관계식, 그리고 H와 T하고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도출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우면, 자, 이렇게 t로 나타내지 않고도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음함수 미분법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미적분 1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dv dt이기 때문에 V에 관한 이 부피식을 반드시 뭐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r도 t로, h도 t로 나타내 주어서 일변수 함수, 그것도 t에 대한 일변수 함수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dv/dt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R과 T와의 관계, H와 T와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 per sec가 되도록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수면이라는 것은 이 원뿔의 이 밑면을 말하겠죠. 그죠? 얘의 상승 속도가 이렇다는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높이가 이 물을 채웠을 때 이 높이죠. 이 높이가 1초에 9분의 20cm씩 올라간다는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1초에 9분의 20cm가 올라가니까 바로 t초 후에는 9분의 20t만큼 올라가겠죠. 따라서 t초 후에 h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바로 이 h를 9분의 20t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h와 t의 관계식을 하나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h 자리에 9분의 20t를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R도 무엇으로 T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R은 T와의 관계식을 나타내 주려면 우리가 이 R을 보면요. 이 반지름이 원래 6이고 높이가 10인 이 원뿔이니까 여기가 수직이죠. 그러면 이 반지름과 H도 수직이니까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뭐하다? 닮은 도형이 되죠. 그래서 닮은 비가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H 대 R, 즉 높이 대 반지름은 몇 대 몇의 관계가 성립한다? 10대 얼마에?
6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5대 3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h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9분의 20t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이용해 보면 내항의 곱이 바로 5r이 되고요. 외항의 곱은 9분의 20t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3을 곱해주면 3이는 3, 3, 3, 9가 되어서 5r이 3분의 20t니까 r은 3분의 20t에다가 바로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r은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4t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R도 무엇에 관한 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모두 표현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원뿔이 나왔을 때는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R은 여기에 R 제곱자리에 우리가 대입을 하면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V는 어떻게 3분의 1파에다가 R 제곱이니까 R이 3분의 4t니까 제곱을 하면 얼마 됩니까? 9분의 16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 h는 무엇이 된다? 9분의 바로 20t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부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도 약분이 안 됩니다. 그죠? 맞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자, 분모는 얼마 된다? 9981에다가 3을 곱하면 243이 되겠죠. 따라서 243분의 분자는 16과 20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죠? 바로 320이 되죠. 320하고 파이 t의 세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위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부피 변화율이니까 부위를 무엇으로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t 세제곱만 미분하면 되니까 3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243분의 320에다가 파이가 있는데 여기에 3t의 제곱이 곱해지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3과 다시 243은 약분이 되죠. 81로 약분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t 값을 구해주면 t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h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랬죠. 그런데 여기 h는 문자가 없잖아요. h는 문자가 있었다면 h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되겠지만 t라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의 깊이가 5일 때의 t를 구하면 되니까 h가 5일 때의 t를 이 식을 이용해서 t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t는 5 곱하기 자 9분의 20t니까 양변에 자 20분의 9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물어본 것은 높이가 5일대지만 다른 말로 5일대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지만 다른 말로는 h가 5일대 t는 4분의 9니까 t가 4분의 9일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 달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t 자리에 얼마를 4분의 9를 대입해서 바로 변화율 값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숫자는 조금 복잡하지만, 자, t자리에 바로 4분의 9를 대입하면, 여기는 81분의 328가 되면서, 자, t제곱이니까,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요. 9를 제곱하면 8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81과 81이 약분되고, 16과 320도 8로 약분하면 8이 16에 8, 4, 30이니까 40인데 2로 또 약분이 되죠. 그러면 2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20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2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물의 깊이가 5이란 말은, 5라는 말은 바로 이 h가 5일 때니까, 다른 말로 t가 4분의 9일 때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은 20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R과 H를 무엇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자,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하나 표현할 수가 있고,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 per sec란 말은 이 물을 채움에 따라서 이 높이가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죠? 높이가. 그게 바로 1초에 얼마만큼, 9분의 20만큼 커진다는 말이니까 t초 동안에는 이 높이가 9분의 20t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부위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미적분 2를 나중에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모두 다 t로 나타내지 않고서도 바로 음함수 미분법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함수의 활용 제 세 번째 편의 바로 B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 C 단계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